안녕하세요. 월가의 창 이재한입니다. 한 주간 행복한 투자 하셨습니까?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고 우리 증시와의 차별화는 더더욱 진행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맞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구간으로 진입을 하면서 모멘텀이 단기간 굉장히 불규칙하게 증시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대선 구간은 아마 이제 이번 녹화 이후에 한 번 정도 시즌이 지나면 모든 부분이 이제 해소될 수 있는데 지금은 단기간에 대선 구간에 진입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죠. 결국은 증시는 펀더멘탈과 장기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에서 방향을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찾아 나갈 건데 지금은 한 주간 정도 이 대선을 앞두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대선 얘기에 이어서 오늘은 대선 이후의 장세를 준비하는 미국 증시의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역시 주도 섹터에 대한 점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가려져 있지만 사실 대선 구간 이후에 미국에 대한 부분은 경기와 금리와 그리고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 복합적으로 많이 작용을 할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통상 대선 전에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에서 조정을 받다가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는 경우를 보면 지금 다우 지수와 흐름이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동안 다우 지수는 신고가를 갱신한 동안 어떻게 보면 나스닥 기술주들은 조정을 좀 받았죠. 근데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다우 지수가 조금 조정받는 구간에서 오히려 기술주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드디어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뭐 금리 인하라든지 대선이라든지 단기적인 모멘텀 혹은 장기적인 모멘텀이 작용을 하더라도 결국은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게 되면 기술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술주들이 결국은 실적 기반으로 가고 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12개월 손해 EPS에서 기술주와 비기술주들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여실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그 대선 이후에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짚어볼 건데요. 사실 이제 대선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와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증시에 반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미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좀 찾아보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의 GDP 최근에 평균 GDP 5년 평균을 지금 비교를 한 건데요. 지금 미국의 GDP를 보면 5년 평균치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상태를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미국 경기는 사실 실물 데이터를 놓고 본다면은 나쁘게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국 이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와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제가 올 하반기 특히 이제 금리 인하 이후부터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될 지표는 이전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라면 이제는 경기와 관련된 지표, 특히 고용과 소매 판매와 소비 심리 지수 같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소비와 관련된 지표를 하나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실질 소비 지출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팬데믹 이후에 변동성이 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뒤에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경기가 좀 단단하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보아하는 지표가 미국의 국채 금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특히 이제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간에 고공행진을 합니다. 금리 인하 기조에서의 국채 금리 상승을 두고 지난번에도 한번 짚어봤지만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역시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좋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여기에 대해서 뭐 복합적으로 기업 감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국채 금리가 공공행진한다. 혹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국채 입찰과 관련된 부분, 사실 이 부분도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최근에 국채금리 공공행진 어떻게 보면 국채의 응찰률이 좀 낮았던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7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되는 부분을 보면은 입찰률이 또 높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결국은 금리가 양호할 것이다, 경기가 양호할 것이다는 부분은 사실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이런 부분도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나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제조업 PMI,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과연 이제 여기가 언제 턴할 것인가? 경기와 관련된 지표에서 지금 가장 마지막까지 상승 전환하지 않았던 부분이 알고 계신 것은 소비 심리 지표와 ISM 제조업 PMI 지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지금 보시는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지수에 보면 일단 바닥은 좀 잡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하고 있고, 이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언제 우상할 거냐를 놓고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년 초에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레포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내년 초에 제조업 경기와 관련된 부분의 지표가 반전이 되면 사실 이제 경기는 고용 지표와 소매 판매라든지 소비 심리와 관련된 지표, 그리고 이제 마지막 ISM 제조업 지표까지 반등을 주게 되면 아마도 미국 증시는 굉장히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금리 인하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까지 가세되면서 본격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는 환경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미국 증시가 상당히 고가권에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혹은 대선 이후에 전국이 좀 불안해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지표만 놓고 본다면은 그럴 경우가 별로 없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가 예외적인 상황에서 경기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나오게 되면은 나스닥이 적어도 몇 년 동안 3,400 올랐다라는 부분, 이제 서서히 미국 증시만 놓고 보면 과시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시 이제 주도주는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결국 AI 모멘텀, 금리나 모멘텀, 그리고 사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중에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경기 확장이냐 아니면 뭐 신재생이냐 2차전이냐 이게 조금 나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에서 혹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모멘텀을 본다면 AI와 금리 인하는 여전히 대선 이후에 좀 더 확실하게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 볼 부분은 지난번에 봤던 그래프와 상당히 비슷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에 대한 부분, 자본재 수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섹터가 인풋이 얼마냐, 자본재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아웃풋,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본재 수입을 컴퓨터 반도체, IT 쪽과 BIT 쪽으로 나눠서 보면 여전히 자본재 수입 쪽은 IT 쪽이 훨씬 큽니다. 결국은 지금도 현재 인풋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고, 결국 이게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결과도 여기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커스의 금리 인하 이후에 미국의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면서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이 단기간에 시장 리스크와 맞물리면서 좀 시장의 근본적인 방향과 다른 곳에 좀 몰렸다면 대선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펀더멘털과 관련된 모멘텀이 반영이 될 겁니다. 거기는 말씀드린 AI 모멘텀, 결국은 12개월 선행 EPS라든지 혹은 캐펙스 투자라든지 이 자본재 수익과 관련된 부분에서 AI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주도 섹터는 변함이 없겠죠.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를 받는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미국 같으면 은행들 여전히 중심에 설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경기 확장, 뭐 건설, 기계 혹은 자동차 이런 쪽이 대두가 될 것이고,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면 뭐 신재생, 2차전지 이런 쪽에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경기와 관련된 부분은 뚜껑을 좀 열어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갱신하지만 시장 흐름 자체는 방향성을 뚜렷이 나타내는 단기간의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서 짧은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대선 이후를 겨냥해서 포지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AI 모멘텀을 받는 반도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룹 쪽과 금리 인하를 받는 제약 바이오와 은행 같은 이런 쪽, 그리고 나머지 경기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대선 이후에 확인을 하고 대응하는 부분, 크게 이제 이 세 축을 가지고 포트를 구성을 하시고, 아마 이제 지금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미국 주식은 지금 좀 위험한 구간인가? 조금 짧은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실 건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 중간중간 그만큼 조정을 많이 받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많이 거쳤고, 특히 AI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은 6개월 이상 조정 구간을 거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후에 대선 이후에 추세가 형성될 때는 조금 롱텀하게 주도주를 보유하는 전략이 좀 더 수익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아마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단기간에 투자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살짝 한 발 물러나서 포지션 구축하는 곳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이번 한 주, 다음 한 주도 좋은 투자와 함께 기회 요인을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가 워낙 어려워지면서 미국 주식에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계십니다. 저희가 미국 증시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투자는 알고 계시겠지만 뭐 세금 문제라든지 혹은 한 주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적어도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는 종목을 구성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과 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주식정보 M을 통해서 미국 종목 중에서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은 끊임없이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상당히 어려운 한 주지만 대선 이후에 미국 증시를 기대하면서 또 행복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이었습니다.